자, 일단 쪽지 시험 답 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4번, 2번은 2번, 3번은 4번, 4번은 4번, 5번은 3번. 5번에 1번은 발달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구조 기능 이론을 얘기합니다. 4번도 역시 구조 기능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은 4번입니다. 7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는데 7번은 2번이에요. 2번. 다른 건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 중의 기승 기후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거 뭐냐면 습기가 있으면 조금 그걸 뭐라고 할까 너무 많을 때 말고 그러니까 습기가 아예 없을 때 더운 건 진짜 덥거든요. 약간 습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더운데 약간 습기가 있으면 조금 완화해서 조금 선선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기습은 기후 조건 조금 완화시킨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습도는 절대 온도의 상승에 따라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상대 습도가 온도와 반비례합니다. 상대 습도가. 그래서 또 틀린 거고 나머지 3번은 또 맞는 거예요. 1번은 40에서 70.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2시경의 비교 습도는 최저이다. 맞죠? 이것도 맞을 거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8번은 2번, 9번은 4번, 10번은 4번, 그 다음에 11번은 4번. 자, 12번은 2번, 13번은 2번, 14번은 4번. 오전은 좀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수치를. 자, 15번은 2번, 16번은 4번, 그 다음에 17번은 4번, 18번은 4번, 19번은 2번, 자, 20번은 읽으면 살모넬라가 생각이 나셔야 돼. 그럼 답은 4번이죠. 네, 다 맞으신 분 없으세요? 하나 틀리신 분? 네. 감사합니다. 하나, 몇 번 들으셨어요? 16번? 물과 공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냄새 CO2를 제거, 그러니까 물 속에서 CO2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겠어? O2를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결국 물이 숨 쉰다는 거.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기는 아무래도 조금 만약에 접근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폭기가 되게 상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폭기. 그러니까 물이 숨을 쉰다. 그래서 물에 또 자정작용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물이 숨을 쉬는데 O2를 빨아들이는 것뿐이 아니라 CO2도 내뿜어버리고 냄새도 내뿜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나올까 싶기도 해서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없다는 거는 다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천천히 해봐야지 이런 얼굴 표정입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제 표본 추출 방법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이것도 지금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하긴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는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확률 표출법이 있고 비확률 표출법이 있어요. 확률 표출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집단이 뽑힐 확률이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를 우리 확률 표출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확률 표출법은 뭐냐면 이 모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뽑힐 확률이 제각기 다른 거야. 누구는 더 많이 뽑힐 확률이 있고 누구는 덜 뽑힐 확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문지를 가지고 요 학원 앞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에요, 비확률이에요? 비확률이지. 왜? 학원에 지나가는 사람만 뽑힐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를 우리 비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비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 논문 쓸 때 다 비확률로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확률로 해야죠, 확률로. 확률 표출법을 해서 이거를 뭐 뺑뺑이로 돌리더니 다 돌려갖고 딱 봤더니 이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 살고 계셔. 강원도 산골까지 가야 돼요. 설문지를 갖고. 설문지 그 사람한테 받아갖고 이거 통계체를 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현실적으로 확률은 잘 안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비확률이 나올까요? 절대로 현실적인 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상적인 확률 표출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 표출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단순 무작위가 있어요. 단순 무작위는
예를 들어 제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뭔가 설문지를 돌릴 거야. 그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일단 숫자,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1번 김간난, 2번 김똘똘, 3번 김예뻐, 다 이런 거 숫자 붙이는 것만도 작업이 엄청날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숫자를 붙이고 나서 그다음에 난수표라는 표를 사용해요. 난수표는 숫자가 무의미하게 적혀있는 숫자가, 난수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 안 보고 딱 찍어요. 그랬더니 69번이 나와서 69번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뭐 언제까지? 내가 처음에 하면 1000번을 뽑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단순 무작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잘 안 합니다. 단순 무작위는. 왜냐하면 단순 무작위를 하잖아요. 그럼 우연찮게 할아버지만 뽑힐 확률이 많아요. 또는 할머니만 뽑힐 확률이 많고, 또는 뭐 잘 사는 사람만 뽑힐 확률도 많고, 또 희한하더라고 이게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럴 확률이 있어서 대부분 단순 무작위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층하 무작위는 뭐냐? 층하 무작위는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나누는 거죠. 제일 많이 나누는 게 이제 남녀별로 나눕니다. 남녀별로.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도 나누어요. 뭐 중산층, 뭐 그다음에 뭐 상류층, 뭐 하류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남녀로 나누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로 나눠서 남자 할아버지가 대부분 30%래, 그 여자 할머니가 70%래. 그러면 남자 내가 100명한테 설문지를 돌릴 거야. 그럼 30명, 70명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50명, 50명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층으로 나눠서 뽑을 때는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것도 층하 무작위. 자, 그러면 진락 표집입니다. 진락 표집은 진락이잖아요. 무더기 뽑는 거예요. 무더기. 자, 이때 무더기는 대부분 지도를 갖고 뽑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면서 찍는 건 아니고 딱 안 보고 찍어. 서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 지도를 펴놔요. 그리고 나서 딱 찍어. 안 보고. 그랬더니 종로가 나왔어. 그 종로 지도를 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가서 마지막을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시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게 무더기 뽑는 거를 우리 진락 표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영양조사 하는 거 아시죠? 영양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할 때 대부분 층하무작위하고 진락 표집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나누고, 그때는 거기서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진락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통적 표집은 K를 좀 알면 되는데요. K가 이제 그 K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K는 모집단 수를 표본의 수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모집단이 100이라고 합시다. 표본을 제가 20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K가 5가 되잖아요. 아까 모집단에 이렇게 번호 붙인 거 아시죠? 여기에서 처음에만 인으로 하나 딱 찍어요.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K가 오니까 5번째마다 찍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단순 무작위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통적 표집도 그렇게 잘 안 하긴 해요. 그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심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